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같이 DB 이제 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 기업 개요와 사업 개요, 그리고 대표 제품, 매출 추이, 실적 추이 등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선 이 DBINC 관련된 가장 최근 이슈들과 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엔 어떠한 영향을 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즉 영상 말미에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DBINC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DB하이텍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좀 많아요. 이 오너리스크라고 그러죠. 직원 월급은 깎고 본인 회장 연봉은 올리면서 성추행 파문까지도 지금 현재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파문인데, 지금 또 이 소액주주들 관련해서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평판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런 이슈들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고요, 관련된 말씀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볼 이슈입니다. DB하이텍 직원 연봉은 깎고 성폭력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의 급여는 올렸다. 이걸 이 작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한 그 수치가 김준기 씨 급여는 8.8% 인상이 된 데 반해 직원들의 평균적인 연봉은 5.3%가 감소했대요. 관련된 내용 조금 요약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DB하이텍이 지난해 순이익 급감과 함께 직원들 급여는 줄였지만 김준기 창업회장의 연봉은 올린 것. 자, 급여로만 34억 원 보수를 챙겼고요. 이거는 2022년도 대비해서 8.8%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김준기 창업회장은 2021년 4월 달부터 DB하이텍의 미등기 경영자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우리 DBINC에도 경영자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보수가 5억 원 미만이어서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좀 궁금해하시고 주주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DB하이텍의 지난해 순이익은 52.7% 감소를 했어요. 자, 이 김준기 창업회장은요, 성폭력 등 파렴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 집행유예 중이어서 그의 계열사 취업과 고액 연봉 수령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 파렴치범으로 몰린 이유는 이 여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법원에선 이 김 창업회장에게 5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지만 그 대상이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국한되고 본인 계열사는 빠졌대요. 자, 그 이유가 맨 아래줄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횡령, 배임 등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걸 위반한 경우엔 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가해지지만 이 김 창업회장은 성범죄자여서 특경가법, 그러니까 요거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거를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열사 취업 가능하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범죄자들한테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입방아에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이 창업회장께서, 김 창업회장께서 설립을 한 이 김준기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직원들 월급은 깎고 본인 월급은 올리면서 기부를 해요. 기업의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본인의 연봉은 올리면서 기부까지 한다. 근데 여기 가운데 성폭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용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죠. 자회사인 DB하이텍 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 주주제한 안건을 부결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요. 지난달 28일 말일이었죠.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의 제안 안건이 부결됐다.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 권한을 추가를 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과 사회이사 선임안이 각각 부결되었다. 자, 우리 소액주주연대에선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요게 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연대에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너네가 여기 보시면요. DB하이텍은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확대해서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주주 친화 정책을 이미 작년 말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너네 요거 지켜 하면서 굳이 너네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총 결의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안건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했던 건데 요게 거절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그 외에 이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를 위한 정관 변경, 배당 절차 선진화를 위한 정관 변경 등은 모두 가결이 되었대요. 자, 그리고 이 사모펀드 KCGI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DB하이텍 지분 7.05%를 취득해 주주활동에 나선 이후에 같은 해 12월 DB그룹 지주 사격인 DBINC 요 지분을 매각을 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계열사 공시누락, DB하이텍 소액주주 주총 앞두고 소송. 자,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우리 소액주주연대가 이 DB하이텍의 최대 주주와 일부 주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요, 이 DBINC 그리고 삼동흥산,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환 공시를 누락했다라는 거죠. 우리 소액주주연대가 확보한 주주명부에 따르면요, 기타 법인 삼동흥산과 빌텍은 각 회사 총 자산의 30.9%와 56.9%를 DB하이텍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김준기 DB하이텍 전 회장은 본인이 설립한 동국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삼동흥산 지분 18% 그리고 빌텍 지분 24%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회사다라고 말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법인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삼동흥산과 빌텍 관련해서 너네 이거 실질적인 자회사인데 왜 공시 안 해? 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김준기 씨가 설립을 한 동국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삼동흥산 지분 18% 그리고 빌텍의 지분 24%를 이렇게 각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삼동흥산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이 총 자산이 있죠. 총 자산의 30.9%와 56.9%를 우리 DB하이텍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실질적인 자회사 아니야? 왜 공시 안 해? 우리 소액주주연대들 알 권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작년 말에 주주환원 정책 한다며. 근데 왜 이 정관 안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관련된 데도 다 그냥 차처하고 그냥 우리 주주님들을 무시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여론 평판이 지배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차트로 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이때 당시 오너들끼리 경영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관심을 받은과 동시에 자회사인 DB하이텍이 이 팹리스 사업부에서 DB글로벌 칩을 출범을 한다. 이런 관심성이 급등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가장 최근 이슈들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후로 장기 이평선은 241선 이탈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이평선 자체는 완벽한 역배열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이런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점진적인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좀 그냥 단편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인 1,500원 선 있죠. 요거 이탈하면 주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주가 구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도 분명한 저항 구간이 있어요. 자, 1530원 구간에서 약 1570원 구간, 요 구간이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저항에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요 1530원 라인은 11선, 요 11선에서도 계속해서 저항에 밀리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530원에서 1570원까지는 지금 현재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수급 주체를 이렇게 놓고 좀 보니까요. 이 외국인들 이탈률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관의 수급, 또 이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 쪽에서, 그리고 이 기타 법인 쪽에서 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보시면요, 연기금도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오고 있는 흔적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좀 없습니다. 흔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감지를 한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외국인들 보유 물량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 요 파란 색깔 선이 보유 비중이고요. 빨간 색깔 선이 주가인데 외국인 보유 물량 이때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쭉 매도세가 강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BINC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일별 프로그램 매수세를 한번 좀 놓고 보니까 가장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흐름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리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신규로 진입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많은 주주님들 대변에서 저 또한 이런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하면서도 좀 화가 좀 많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